지금까지는 비디오 챗이 해야 될 일들을 3개의 클래스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비디오 챗은 이 나눠진 3개의 클래스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소켓 유닛, 비디오 유닛, 그리고 오디오 유닛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코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켓 유닛이 되겠고요. 필요한 코딩은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제가 배포하는 뉴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켓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프로퍼티에 가셔서 VC 디렉토리에서 그리고 include 디렉토리즈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이 GitHub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소스에 보시면 라이브 폴더에 new live cpp가 있고요. 그 안에 include에 해당되는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창을 다 닫고요. 자, 소켓 클라이언트를 먼저 선언을 했고요. 변수 이름은 소켓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켓 유닛의 생성자를 따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소켓 유닛의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때 이 소켓 클래스, 지금 소켓 클라이언트에 있는 안에 set on received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뜻은 이 소켓 안에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 이 소켓 유닛은 데이터를 받으면 비디오 챗에게 내가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 알려주는 것은 전에 처리해놨던 이 set on received 그리고 received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ceived 이벤트도 우리가 정의해놨었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호출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만든 소켓 클라이언트에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패켓이라는 구조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 안에는 패켓 타입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벤트를 구성할 때 패켓 타입 맨 앞에 오도록 해놨고,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그 해당되는 데이터의 사이즈 이렇게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소켓 클라이언트 제가 만든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소켓 클래스를 소켓 라이브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소켓 유닛이 해야 될 책임이죠. 그래서 퍼블릭 메소드들을 하나씩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커넥트는 소켓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커넥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 디스커넥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켓 유닛은 비디오 데이터를 포장해서 서버로 보내줘야 되는 책임과 오디오 데이터를 포장해서 서버로 전달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패켓 타입을 둘로 나눠서 비디오 패켓 타입 그리고 오디오 패켓 타입으로 나눠서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소켓에서 보시면은 제가 만든 소켓 클래스에는 안에 샌드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파라미터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이냐를 보낼 수 있는 패켓 타입,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패켓 타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패켓 타입과 그리고 보내야 될 데이터와 데이터 크기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소켓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앞에 1바이트로 패켓 타입을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디오 유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집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오디오 집과 오디오 언집을 사용할 거고요. 일단 오디오를 캡처할 때, 오디오를 가져올 때 채널은 1채널이 되겠습니다. 모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샘플 레이트,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이 초당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48,0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디오 클래스도 생성자를 지금 추가를 했는데요. 지금 프라이빗 쪽에 제가 멤버로 지금 추가해놓은 2개의 변수가 있는데요. 오디오 집과 오디오 언집. 그게 각각 오디오 집 클래스와 오디오 언집 클래스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가 되겠고요. 그놈들을 다 초기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일단 생성자를 사용했고, 자, 이 오디오 집, 오디오 언집을 사용할 때는요, 오디오에 init라는 메소드를 먼저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사실 얘는 한번
선언된 곳을 가보시면은 오디오 io.hpp라는 곳에 선언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오디오 언집, 오디오 집 같은 경우에는 포트 오디오라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초기화가 먼저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요 init라는 메소드로 선언해 놨습니다. 자, 우선은 오디오 칩을 새로 메모리 할당을 했는데요. 생성을 해서 오디오 칩에 넣어놓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디오 채널, 오디오 샘플 레이트를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오디오 칩은 마이크 같은 그 오디오 입력 장치에서 오디오를 캡처하고 난 다음에 압축까지 해서 압축이 다 되면 이 set on encode라는 요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 오디오 그 칩에 해당되는 이 그 객체의 그 레퍼런스가 되겠고요. 이 데이터와 사이즈는 지금 방금 오디오를 압축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디오를 캡처해서 압축된 결과를 on 데이터 이벤트에서 발생시키는 거죠. on 데이터는 이 오디오 유닛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오디오 유닛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들어오면 내가 오디오를 새로 캡처해 왔어라고 그 비디오 챗 클래스에게 알려주는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벤트를 여기서 발생시켜주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오디오 챗에게 전달이 되고 어제 그 지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달된 그 데이터는 소켓을 통해서 다시 서버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디오 유닛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오디오 언집 같은 경우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그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니까 언집 새로 풀어서 압축을 풀어서 그것을 스피커로 출력을 하는 출력 장치로 출력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 할당해서 새로 생성을 했고요. 자, 오디오 언집의 그 퍼블릭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타트 하면은 마이크가 그 작동하면서 오디오를 캡처하고 서버로 보내는 걸로 저희가 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디오 칩이 캡처하는 그 클래스죠. 그래서 스타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오 칩에 스타트를 하면 오디오를 캡처하고 압축을 시작하고 압축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비디오 챗 클래스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탑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디오 칩에 스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캡처가 중단되고 당연히 압축도 중단됩니다. 자, 플레이는 반대로 오디오 언집이 되겠죠.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오디오 언집의 플레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와 사이즈를 전달해주면 압축을 해제하고 그리고 스피커나 압출력 그 장치를 통해서 오디오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유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유닛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U 라이브러리의 비디오 칩과 비디오 언집을 사용하고요. 오디오 칩 같은 경우와 달리 비디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스레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한다고 해서 내부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스케줄러라는 요 클래스를 더 추가로 사용할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든 일종의 그냥 스레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계속 그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러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했던 10분TV라는 그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새로 멤버 변수를 추가한 것들은 이와 같습니다. 일단 오픈CV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캡처해 올 거고요. 그래서 오픈CV는 비디오 캡처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집과 비디오 언집 각각 비디오를 압축하고 비디오를 압축을 해제하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케줄러는 그냥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생성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는 일단 비디오 캡처 클래스를 새로 생성을 해서 메모리 할당해서 캡처에 넣어놨고요. 캡처에서는 이제 몇 가지 프로퍼티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R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비트 그 비트맵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 위드스하고 프레임 하이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의 그 넓이와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일단 저는 320과 240을 썼는데요. 문제는 이 그 비디오 그 장치에 따라서 320과 240 뭐 어떤 해상도든 여러분이 원하는 해상대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은 여러분이 어떻게 뭐 원하시는 거 하시더라도 얘가 가장 가까운 해상도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집을 생성했고요. 비디오 집도 초기화로는 이제 오픈을 시도했고요. 오픈이라는 메소드는 이제부터 어떤 해상도로 압축을 해제할지 그걸 미리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해놨던 비디오 위드스와 비디오 하이트를 그 파라미터로 넘겨주셔야 되고요. 비디오 온집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어느 정도 해상도로 디코딩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케줄러는 스레드 클래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일단 생성한 뒤에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가 두 개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일단 set on repeat에 해당되는 이벤트 핸들러는 스케줄러는 스탑과 어딨죠? 스탑과 스타트와 스탑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스타트를 하면은 그때부터 on repeat가 계속 무한정 반복되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무한 루프 도는 것처럼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on task는요, 밖에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스케줄러 ad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외부에서 스케줄러에 그 태스크를 하나씩 넣어주면 그러면 큐에 쌓이고 그 넣어준 큐에서 그 태스크를 하나씩 빼오면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소드는 오버로드 돼 있어서 지금 태스크 타임만 넣는다든지 아니면 태스크와 문자를 넣는다든지 스트링을 넣던가 아니면 포인터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크기 그리고 태그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타입을 더 추가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자, 다시 비디오 유닛에 돌아가시면은 일단은 이 이벤트들이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씩 한번 다시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 퍼블릭 메소드에 그 비디오 유닛도 스타트가 있었죠. 그래서 스타트 하면은 압축을 시작을 해서 그 비디오를 캡처하고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스크 스타트라는 그 상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 스탑은 2가 돼 있고 스타트는 1로 이렇게 해서 상수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스케줄러에다가 태스크 스타트 1이라는 숫자죠. 사실은 얘를 add 하면은 add 하자마자 지금 이 스타트를 실행시키는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다른 스레드이거나 UI에 관련된 스레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레드에서 그 큐에다가 스타트라는 걸 추가해 주면은 이 스케줄러 내부에 있는 스레드가 그것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실행시켜 주는데요. 그러니까 넣자마자 사실은 다른 스레드에서 얘는 지금 스타트한 이 스레드와 전혀 다른 스레드가 이 이벤트 핸들을 실행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는데요. 근데 스위칭을 통해서 태스크 스타트 이 부분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캡처를 오픈. 이제부터 비디오 캡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캠 같은 거 달아놓은 곳에서 비디오를 캡처해서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줄러 스타트를 해야 이 언리피트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스타트를 하는 순간 이 언리피트가 이 내부 스레드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캡처해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이게 이미지 소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리사이징을 하는데요. 이 리사이징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비디오 위드스가 320 그리고 하이트가 그 240으로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비디오 캡처하는 클래스가 이 해상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정한 해상도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해상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상도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로 사이즈를 바꿔서 리사이징을 해서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징한 그 결과가 이미지 DST, 데스티네이션 이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비디오 집에 파라미터로 넣어서 압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압축을 할 때 24라고 써 있는 것은 아까 RGB잖아요. 그래서 각각 색깔이 8비트씩 해서 3개, 24비트의 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가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디오 체크리스트에게 나 지금 방금 비디오 화면을 캡처를 했고 압축도 끝냈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네가 이제 서버로 보내줘야 될 차례야 하고 알려주는 책임까지는 비디오 유닛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실행시켜주는 것으로 자기 책임이 끝나고요. 문제는 얘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캡처될 수 있고 CPU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20프레임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스케줄러를 중간중간 50ms로 슬립 멈추도록 해놨습니다.
사실은 캡처하고 압축하는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50ms면은 1초에 20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20프레임보다 조금 낮은 프레임 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스탑을 살펴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케줄러에게 태스크 스탑이라는 태스크를 내부에 있는 큐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스레드가 또 가져오면서 이놈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러 스탑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onRepeat라는 메소드가 이벤트 핸들러가 계속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이제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비디오가 전송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플레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지금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플레이, 그 비디오 챗 클래스가 이 플레이 메소드를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와 사이즈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압축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언집에서 디코드 메소드를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하는 데까지가 이 디코드 메소드가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러면 그 압축 해제된 그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해 주는 것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압축이 끝났다, 문제없이 끝난 거죠. 이게 추르면 문제없이 끝난 거라서 그냥 화면에 printf를 통해서 지금 비트맵이, 새로운 비트맵이 준비됐다라는 것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비디오 챗을 구성하고 있는 3개 클래스의 실제 구현 코드들을 살펴봤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서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서버가 필요하죠. 서버는 지난 영상에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던 서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001이 있었고 디버그 안에 서버 EXE를 실행시키고요. 자, 그리고 얘를 좀 한쪽으로 몰아놓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지금 이제 포트 오디오라고 오디오를 지금 그 초기화하는 것이 화면에 표시가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콘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고, 나중에 UI 프로그램 싸면 그 UI로 바꾸면 얘는 이제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커넥티드가 됐죠. 그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송을 하면 또 받는 놈이 필요하니까 지금 테스트 폴더 안에 비디오 챗 인터페이스 레이어 안에 디버그에 자, 이놈 EXE를 다시 또 실행시키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포트 오디오를 지금 초기화를 했고요. 자, 서버를 다시 보시면 커넥트 2개 돼 있죠. 커넥트 아이디는 요놈이 0번, 요놈이 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코딩할 때 여기서 S를 하면 마이크와 비디오가 그 오픈이 돼서 전송되는 것 전송되도록 만들었는데요. S를 넣고 엔터를 쳐보면요. 자, 서버에 지금 마이크 데이터가 지금 전송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캡처된 오디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스피커를 꺼놨기 때문에 마이크에 지금 오디오가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지금 비디오는 지금 1번이 지금 오디오인데 0번이 그 비디오입니다. 근데 비디오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 그 웹캠이 지금 초기화가 덜 끝났어요. 이제 초기화가 끝났네요. 그래서 초기화 끝나고 난 다음에 0번이 같이 포함돼서 서버로 갔다가 클라이언트로 넘어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디오 유닛에서는 비디오 비트맵 레디라고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신된 비디오를 압축을 해제하고 비트맵을 완성시켜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끝난 거죠. 자, 콘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까지만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UI를 포함한 그 예제를 만들면서 실제 화면에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